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평소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예, 뭐 그대로라고요. 왜 이런 걸 물어보냐고요? 예. 제가 마이크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예. 대단한 소식이죠. 팟캐스트 시작하고 생각보다는 반응이 조금 있어서 제가 그거 핑계로 마이크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예, 뭐 듣는 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장만한다고 했지만 뭐 사실 핑계고 제가 그냥 좋은 마이크 앞에서 녹음을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예. 뭐 엄청 좋은 마이크까진 또 아니긴 한데 아무튼 이전에 에피소드들은 사실 웹캠에 달린 마이크로 녹음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 팟캐스트 해 가지고 얼마나 반응이 올지도 모르겠고 또 하다가 제가 막상 했는데 '아 이것도 안 맞네.' 싶어 가지고 금방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그냥 웹캠에 달린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해 왔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용기를 내서 마이크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엄청 좋은 것까진 또 아니긴 해요. 예. 막 진짜 가끔 유튜브 영상 보면 되게 좋은 거 쓰셔 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좋은 마이크는 제가 쪼끔 더 유명해진 다음에 사는 걸로 하고 장만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소박하게 한번 시작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 팟캐스트 처음에는 정말 편하게 상담 전화 그냥 제가 받고 답변해 드리듯이 녹음해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녹음하고 적당히 편집해서 올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 팟캐스트를 처음부터 쭉 들어오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고 사람이 쪼끔 더 뭔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팟캐스트 시작할 때 그냥 10분 쫙 녹음하고 그대로 딱 올리면 예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저는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방송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10분 동안 그냥 우다다다 말을 해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올리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인제 제가 뭐 팟캐스트 한다고 여기저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들어 주시고 제가 또 팟캐스트에서 부분 부분 잘라 가지고 쇼츠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팟캐스트 보고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핑계로 큰맘 먹고 마이크를 장만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엄청 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역시 마이크를 제대로 된 마이크를 앞에 놓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지금도 제가 되게 들떠 있는 상태 느껴지시나요? 마이크에 이쁜 불도 들어오고 지금 녹음하는데 매우 기분이가 좋습니다. 근데 또 막상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뭐 사실 마이크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마이크보다 중요한 건 결국 녹음 내용이겠죠. 제가 어떤 내용을 여기에 담는지가 문제지 뭐 마이크를 좋은 걸 쓴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구독자가 생기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무슨 내용을 녹음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거를 변호사 선임하는 문제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보면 결국 변호사가 누군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변하지 않는 사건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마이크를 써도 제 목소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고 그다음에 그 입담, 타고난 센스까지 마이크가 살려주진 못하잖아요. 없던 센스가 갑자기 마이크 바꾼다고 살아나진 않을 거고 이 변호사 선임하는 문제도 사실 이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본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녹음 파일이 있고 계약서가 있고 문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이런 사실관계는 변호사가 누구든 변하지 않아요. 이혼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이미 변호사 찾아오기 전에 뭐 욕도 하시고 심지어 때려 가지고 뭐 경찰서까지 갔다 오시고 이러신 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사실관계를 아무리 변호사가 포장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물론 실제 이혼 소송 진행해 보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다 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뭐 이런 거를 들춰내냐.'라는 생각에 상대방도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진짜 심각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제출을 안 하면 뭐 없는 게 되는 거죠. 최소한 그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 저같이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시면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적당히 하도록 좀 유도를 해서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뭐 판단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증거를 잔뜩 들고 있는데 괜히 상대방 긁어 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을 하나 둘 이렇게 풀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상대방도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거든요. 이제 뭐 그러한 거를 조절을 하는 게 인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뢰인분들께서 하고 싶으신 얘기를 다 그대로 그냥 제가 스피커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좀 중간에 필터링도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뭐 인제 계약서 같은 게 명확히 쓰여져 있고 거기에 도장도 찍혀 있고 한데 그 계약서 내용을 내가 몰랐다, 모르고 도장을 찍고 뭐 인감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뒤에 첨부를 했다, 뭐 나는 계약할 당시에 이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혹은 뭐 이 조항을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얘기를 인제 변호사 통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 너무나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서 이거는 뭐 변호사가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여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돈을 빌리고 안 갚았는데 거기에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법리적으로 다투어 주길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나 뭐 이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핑계로 보일 뿐이에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면 애초에 돈 갚을 생각이 없던 거 아니야? 애초에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돈을 빌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가 어떻게 손 써줄 수 없는 사건에서 과연 어떤 점을 고려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뭐 '과연 이런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가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거는 사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불안감 줄이기 위해서죠. 상대방이랑 직접 연락하지 않고, 예, 혹은 상대방 변호사와 상대하는 그런 부담을 줄이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인제 본인도 어쨌든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잘 포장해서 전달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니까요. 소송은 인제 길게는 뭐 2 년, 3년 뭐 이렇게 걸립니다. 1 심만 해도 뭐 2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거기 항소까지 하면 뭐 3년 우습게 시간이 흘러가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에 따라서 그 1-2 년, 3 년, 4년 몇 년 동안의 그 기간이 계속 불안하고 스트레스받고 뭐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제 그거는 변호사한테 넘기고, 머리 아픈 건 변호사한테 넘기고 그냥 뭐 재판 일정만 적당히 확인을 하면서 일상을 그냥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예, '이 사람이 알아서 잘 해 주겠지.'라는 믿음이 생기고 결국 그 믿음이 소송 과정에서의 정신적 부담을 줄여 줍니다. 좋은 마이크를 쓰면 녹음하는 저는 기분이 좋고 듣는 여러분도 녹음은 귀가 더 편하신 것처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국에는 소송 기간 동안 조금 더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누가 됐든 이미 있는 증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명백한 그 쟁점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눈속임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소송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있고 재판부도 있고. 그러면 한 사람이 기를 쓰고 우긴다고 해서 뭔가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뻔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랑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그 과정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소송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고 지치는 과정입니다. 저는 사실 사건 진행을 제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 다투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해서 심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으시도록 조금이나마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아우 괜찮아요."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이게 몇 달만 지나면 "이거 언제 끝나나요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바로 소송이에요. 제가 아무리 소송 시작할 때 "이거 1년 걸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1 년이라는 게 쉽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 뭔가가 걸려 있는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이게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그럴 때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다면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그 믿을 만한 변호사가 바로 저 이세훈 변호사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가 녹음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기분 좋게 편하게 해 주듯이 좋은 변호사도 사건 당사자가 소송 기간 동안 조금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한 방에 뒤집어질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이 변호사랑 뭐 2 년 3년 동안 함께 해도 '나는 괜찮은가? 이 기간 동안 마음이 편할까?'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샀다는 얘기를 참 길게도 했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